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선환경 기능사 동력 전달 장치 다시 1번. 저번 영상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품번 4번이죠. V벨트 풀리를 모델링 했습니다. 그것도 10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모델링이 끝나고 영상도 끝나버렸지요. 예. 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바로 이어서 다음 거를 할게요. 다음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스퍼기어죠. 스퍼기어 품번 이제 5번 스퍼기어 모델링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작업하는데 이제 얘 마찬가지로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여기 도면층 4번 요거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보고 정리를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평면도로 가서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 VS는 2D 와이어프레임 2E 엔터, 이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해칭은 당연히 필요 없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델링 방식은 여러분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V벨트 풀리하고 다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V벨트 풀 때 말씀드렸던 게 단면 선택할 때 여기는 키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반대쪽인 이쪽에 있는 요 영역을 하는데 이제 이빨 쪽은 빠져야 돼요. 이빨 쪽은 이제 듬성듬성 나 있으니까 간격을 띄어서 피치만큼 간격을 띄어가지고 듬성듬성 나 있으니까 원을 한 바퀴 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빨 모양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걸 뺀 이제 요 형태를 단면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선 단면 잡을 때 방해되겠네요. 델리트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금 있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그러니까 바로 바운더리로 BO 엔터. 자, 그 다음에 점 선택하고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영역을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전시킬 프로파일은 다 생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저거 회전시키고 나면 이제 여기 요 형상을 가지고 뭐 해줬어요? V벨트 풀 때도 키움을 빼줬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다 합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요 사각, 키움에 있는 사각 영역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EC, 자 여기서 이렇게 사각 영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건 이빨이죠, 이빨. 그래서 이빨 모양인데, 이빨 모양은 제가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즉 요 키움이 보이는 방향에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빨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X 라인. 자, 여기가 이 뿌리 원,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뭐 피치 원, 그리고 요게 뭐 이 끝 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서클.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에 수직하게 딱 와가지고 땅 끝나는 거. 요게 무슨 원? 이 뿌리 원, 그쵸? 서클. 자, 여기 중심에서, 자, 요게 피치 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 끝 원. 요 세 개가 있어요.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만들어야 되냐? 이제 기어의 치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치형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KS 규격 요소 스퍼기어 쪽에서 인벌루트 곡선을 이용해서 치형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뭐가 생겨요? 드로코이드 곡선, 또는 이제 드로벌루트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안 할 거고,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우리가 시험 때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죠. 실제로 그 영상 따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이제 그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니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각보다 시험 때도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원 가면 이제 뭘 알려주냐면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하나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릴 거예요. 그걸 학원에서 알려주는 공식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스퍼기어 쪽 그 인벌루트 곡선 사용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학원에서 알려주는 그 공식, 모듈에다 얼마 곱해라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식은 존재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한테 정말 불만인 건 뭐냐면, 그 공식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알려줘요. 왜냐면 시험 땐 그 공식을 안 쓰면은 간단하게 그리기 솔직히 힘들어. 그래, 알아. 아예 그거 일반 학생들이 그 공식 안 쓰면은 기어 치형을 못 그린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공식이 진짜 기어의 치형을 결정하는 공식이 아니라는 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제 다른 강사님, 저 아닌 다른 강사님한테 배운 학생들을 만나면은 그게 기어 치형을 만드는 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치형을 만드는 공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거 기어 치형 아니에요. 그거 엉터리예요. 라고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성질을 내죠. 아니 그럼 이전 학원의 강사님이 자기한테 사기친 거냐고.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사기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식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해준 건 맞다.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준 건지 아니면 본인도 몰라서 얘기를 안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식이 잘못된 공식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걸 얘기 안 해준 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공식, 그 간략 공식은 절대 진짜 기어의 어떤 이론서를 찾아도 절대 그 공식이 안 나옵니다. 그 공식 어디서만 나오냐? 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가르치는 학원에서만 나와요. 만약에 기어 이빨의 이론서에서 그 공식이 나오면 그 책은 사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이론서에서 그 절대 나오면 안 돼. 기어 치형 이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저한테 한 가지 묻는 게 더 있어요. 그럼 그 공식을 가지고 기어 치형을 그리고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공식을 가지고 기어 치형을 만들어서 3D 프린터 출력해가지고 기어 이빨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동작을 하면 동작이 됩니다. 돼요. 안 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뭐가 유지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어 할 때 이제 요목 프로젝트 할 때 압력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압력각 20도 그 나오는데 일단 압력각이 유지가 안 돼요. 그 간략 공식으로 그린 거는 압력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압력각이 유지가 안 돼요. 기어가 맞물릴 때 압력각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 압력각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기어가 힘을 일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힘의 방향하고 그 크기가 결정이 나는데 그게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면 일정한 힘을 전달하지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어가 일정한 속도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기어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각속도라 그러죠. 각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걔는 닿는 부분이 그 각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캠 공식이라고 하는데 캠의 형태에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없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바뀐다. 근데 이게 되게 정밀하게 보면 그런데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기어 치형으로 동작하는 그 기어의 동작을 보고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잘 못해요. 사람 눈에 그렇게 탁 티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느려졌다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가 그러질 않아요. 속도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정밀할 필요 없는 기구 동작에 기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기구로 사용된 기어 치형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정밀한 장치에다 그 치형을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략 공식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3D 프린터를 출력했을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어 치형이 약간 커요. 우리 일반적인 기어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섭이 있습니다. 이빨을 서로 맞물렸을 때 간섭이 발생을 해요. 그 간섭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섭이 발생을 하니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때는 그 이빨 치형을 그리면은 그 치형 곡선을 안쪽으로 한 0.1에서 0.2 정도는 옵셋을 시켜가지고 기어 이빨의 사이즈를 약간 줄여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여유를 주시고 출력해서. 그래야지 동작이 된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요. 기어 이빨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쓸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이제 정밀한 개념으로 따지면, 일정한 힘을 전달하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로 동작하지 못하는 엉터리 기어다. 그거는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공식은 나오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지금 그 공식을 사용하는 건 우리는 시험 때 3D로 기어 이빨의 형태를 간략하게나마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작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설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공식을 쓰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또 몇 번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케이스 규격에 따른 기계 요소에서 거기서 스포 기호 할 때도 그때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라인 해가지고 이제 원의 중심에서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수직선 하나 땅 그렸습니다. 수직선 중심에서 이제 얘를 이제 옵셋 시켜요. 옵셋 시키는데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공식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옵셋 시키느냐 왼쪽으로 옵셋 시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건데 저는 오른쪽으로 옵셋을 시킬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셋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모듈 그렇죠? 모듈 곱하기 0.785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옵셋을 합니다. 0.78 옵셋한 거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옵셋하는데 이때 나오는 공식이 모듈 나누기 4입니다. 아이고 이상하게 그랬네요. 4. 그리고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 옵셋을 하죠. 얘를 가지고 이때 나오는 공식이 모듈 나누기 2예요. 자, 일단 요 두 개는 무조건 암기.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유는 아마 저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어의 인벌루트 치형을 가지고 몇 번 한번 측정을 해봤을 거예요. 측정을 해봤는데 이 피치원에 있는 이 거리에서 이건 대략 모듈 곱하기 2 정도 모듈 곱하기 2 정도로 하면 모듈 나누기죠. 네, 모듈 나누기 2 정도로 하면 이 위치가 대략 맞고 바깥쪽은 모듈 나누기 4를 해주면 대략적으로 위치가 맞겠다. 이런 경험치적으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두 가지는. 그다음에 요 두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암기. 무조건 암기. 근데 이제 얘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수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외우기가 쉽거든요. 외우기가 쉬운데 조금 외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요겁니다. 0.785. 이건 뭐지? 근데 이제 저게 0.785가 0.783이 되든 뭐 0.784가 되든 0.786이 되든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값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뭐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였으면 애당초 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도 잘못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7, 8하고 뭐 뒤에 한 자리가 뭐 1이 나오든 뭐 2가 나오든 저거 틀리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감점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감점할 거였으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공식 자체 가지고 감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애당초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옵셋을 할 때 여기서 옵셋을 할게요. 옵셋 작은 따옴표 CAL 모듈이 2니까 2 곱하기 0.785잖아요.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1.57이에요. 1.57.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옵셋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수평거리가 1.57이 떨어졌던데 이게 애당초 잘못됐어요. 이게 수평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저 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 호의 거리 있죠. 호. 여기 있는 요 호. 피치원의 호. 호 길이가 이게 호의 길이가 1.57이 나와야 돼요. 원래 개념이 이거든요. 이 0.785를 여러분들이 못 외우잖아요. 못 외워도 돼요. 0.785를. 그 0.785는 이 왜 곱하기 0.785를 하라고 했냐? 그 이유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내가 계산해가지고 0.7%를 구해낼 수 있어요. 저 이유가 뭐냐면, 자, 기어가 이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지. 곡선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어 이빨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기어 이빨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치잖아요. 피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기어의 피치가 어떻게 되느냐? 피치는 모듈 곱하기 파이예요. 파이는 뭐? 원주율. 여러분들 알고 있는 3.14.
그게 피치예요. 그러면 3.14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쪽 피치1에 있는 요 끝에서부터 반대쪽 요 끝까지 이 전체 이 호의 길이가 3.14. 근데 이게 모듈이 2짜리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리 피치가. 그러니까 기어 이빨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원형으로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파이가 기본이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건 뭐다? 기어 이빨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럼 파이로 항상 결정이 되면 피치라는 게 파이로 항상 결정나기 때문에 파이만 쓰면은 항상 같은 크기의 이빨밖에 존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빨이 더 큰 게 필요해. 힘을 많이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큰 게 필요해. 그러면 큰 게 필요하니까 뭐예요? 파이의 몇 배를 해줄 거냐가 모듈이에요. 승수라고요, 모듈은. 아, 기존 이빨보다 3.14의 폭을 가지는 피치1 쪽에서 3.14의 폭을 가지는 이빨보다 2배 크냐, 3배 크냐, 4배 크냐, 5배 크냐. 이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모듈이라고.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럼 왜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모듈 곱하기 0.785를 했느냐. 그잖아요. 네? 왜 했느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모듈 곱하기 3.14 파이죠. 파이야. 그러면 색을 바꿔서 자, 요만큼은 얼마일까요? 요만큼은 자, 여기에 이빨이 하나 다시 들어와야 돼. 피치가 하나 들어와야 돼. 반대편 이빨이. 그러면 요거하고 딱 값이 반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 모듈 3.14를 반으로 나눠야 돼. 3.14 나누기 2가 돼요. 이게 얼마예요? 1.57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폭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모듈을 곱해야지. 그쵸? 그래서 1.57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3.14 나누기 2 한 거. 1.57을 다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2를 했는데 뭐야? 여기다가 모듈 2를 곱하니까 날라가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1.57.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785는 뭐예요? 이거 나누기 2다. 이거 나누기 1. 0.785 이거 나누기 2가 0.785예요. 그러니까 3.14를 4로 나누면 0.785가 돼요. 왜 4로 나눠요? 반쪽이고 반쪽인 걸 다시 반쪽했으니까. 지금 우리 거리가 그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무슨 거리예요? 원주 거리예요. 수평 거리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뭘로 퉁쳤어? 수평 거리로. 왜? 어차피 대충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한다. 왜? 호의 길이가 1.57인데 호의 길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는 이 선의 길이가 1.57인데 우리 그거 뭐예요? 이걸 직선의 길이를 1.57로 했어. 그러면 얘가 약간 더 길게 뻗어나가야지. 그게 딱 맞으면.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면 여기서 제가 끊을게요. 이렇게 끊으면 2호의 길이는 과연 얼마예요? 그쵸? 저거는 dim arc ARC. dim arc 해가지고 딱 기입해보면 이렇게 되죠. 선생님 1.57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돼서 그래. 이게 소수점을 늘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얘도 소수점을 늘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는 내가 계산식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소수점을 늘려도 똑같이 1.57.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 1000분의 1도 아니고 이거는 10,000분의 1인데요. 10,000분의 1인데 그 정도 차이 가지고 민감하게. 근데 이제 저게 정밀한 기계 장치로 보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쨌든 10,000분의 1이 크든 얼마가 크든 크니까 공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상대방 기어 이빨이 들어올 공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제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빼줘야 돼요. 출력을 하실 때는 3D 풀 때. 저만큼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차피 상대편 이빨도 똑같이 2공식으로 할 거니까. 상대편 이빨도 요만큼 커. 그러면 이게 이제
0.0004만큼 큰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이빨도 0.0004만큼 크니까 결국은 0.0008만큼 문제가 된다는 거지. 겹친다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간격을 줄여가지고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식은 어쨌든 뭐가 됐든 간략하게 그리는 공식은 T1은 있어야죠. T1 다시 살리고 첫 번째 여기 1.57 요거 나오는 공식은 뭐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손을 대충 쓰지 않고 보이기 좋게 자, 이 1.57 나온 거는 모듈 그쵸? 곱하기 얼마 있다? 0.785 그쵸? 근데 저 0.1785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원주율 3.14 나누기 4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거기다가 모듈을 곱한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안쪽으로 얘를 안쪽으로 옵셋하고 바깥쪽으로 옵셋하는데 안쪽으로 옵셋할 때 뭐? 옵셋 자 모듈이 2니까 모듈을 나누기 2니까 1 2 나누기 2는 1이니까 자 1만큼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DLI 여기서 시트 기입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모듈 곱하기 모듈 곱하기래. 모듈 나누기 얼마? 2. 그렇죠? 이거는 이유 없다. 그냥 외워라. 경험치적인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얘를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옵셋 해주는 거는 옵셋 모듈 나누기 4니까 2 나누기 4니까 0.5죠. 0.5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값은 이렇게 되겠죠. 픽 자 0.5 자 이거는 모듈 나누기 4 이 공식을 가지고 그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살짝 삐져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 잘라주시고 요거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잘라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교차점 이용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어준다? 아크로 자 여기 끝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점 여기 세 번째 점 이렇게 해서 그려준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인벌유튜브를 그려주는 간략 공식. 간략 공식인데 저거는 실제 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잘못된 공식이다. 실제 기어 이론에서는 저런 공식은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험 때 그냥 비슷한 모양을 기어 치역의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한 엉터리 공식이다. 하지만 시험 때는 우리가 저 공식으로 그린다고 해도 기어 치역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렸는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감점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는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게 당연히 케이스 교육표에 여러분들 공단 교육표에 적혀 있으면 저런 건 좀 공단 교육표에 좀 적어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단 교육표에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저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케이스 교육 어디를 찾아봐도 저런 공식은 나오지 않아요. 기어 쪽 아무리 찾아봐야 저 공식이 나오나 그 어떤 이론서를 찾아도 안 나와요. 만약에 저런 게 적혀있는 이론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론서는 사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된 공식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공식이 아니다. 엉터리 공식이다라는 건 알고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예요? 하부에 드러블유트 곡선이 있어요. 드러블유트 곡선. 근데 이게 논란이 조금 있어요. 논란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결국 드러블유트 곡선 뭐로 하냐면 필렛으로 처리하거든요. 필렛으로 처리하는데 필렛으로 처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필렛 처리할 때 이렇게 해줘요. 모듈 곱하기 모듈 곱하기래. 모듈 곱하기 맞구나. 모듈 곱하기 0.25
요 값을 뭘로 하냐면 반지름 R로 해서 R 이퀄 뭐 그러면 0.25로 해서 여기 이제 둥글게 필렛을 줍니다. 그럼 요거 왜 이렇게 쓰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피치1에서 요 위까지 뭐예요? 모듈 곱하기 1이에요. 그렇죠? 요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예요? 모듈 곱하기 1.25예요. 그럼 여기서 1부분은 뭐냐? 상대방 기어 이빨이 들어오는 깊이. 그리고 2호는 뭐다? 남는 여유 깊이. 그래서 여기서 0.25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여유만큼 상대방 이빨이 들어오지 않는 그 여유만큼을 필렛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곱하기 0.25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R값도 얘를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요걸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틀렸냐? 아니요.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드러벌류트 드러코이드 곡선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인데 엉터리인 거를 내가 차라리 안 넣으면 안 넣는다고 어차피 얘 엉터리로 그랬잖아. 엉터리로 그리나 안 넣나 엉터리인 건 매한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 그리고 있는 거기도 넣어주는 필렛은 드러벌류트 드러코이드 곡선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 꼭 넣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치? 어차피 엉터리로 그랬는데 그냥 안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말을 인정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엉터리로 했는데 제대로 드러벌류트 곡선을 그리던가. 그거 아니면 어차피 저기를 뭐 필렛으로 처리를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저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채점관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다가 엉터리로 필렛으로 그냥 처리를 한 드러블리트 곡선을 인정을 하면서 저게 아예 필렛 처리를 안 한 거는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채점관은 사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채점관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어쨌든 저기는 어차피 엉터리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할게요. 그럼 이제 모듈 펄 CAL 모듈 2 곱하기 0.25는 얼마냐? 네, 0.5네요. 0.5니까 여기다가 F R 0.5 땅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이 필요하니까 뭐 해줘요? 밀어. 자, F8 누르고 이렇게 딱 반대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까지 해야 돼요. 이게 3D CAD 할 때는 아마 이 부분 작업 안 할 거예요. 작업 안 하고 바로 이빨 만들고 이빨 맞는 걸 형태하고 합쳐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렛 처리를 할 거예요. 저거를. 나중에 제가 3D CAD 할 때 이제 인벤터나 그런 걸로 할 때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따로 하거든요. 따로 하는데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안 돼요. 왜냐면 3D CAD하고 오토캐드하고 차이는 오토캐드는 내가 작업한 명령을 기억해서 걔를 어레이 시킬 수 있는데 오토캐드는 내가 작업한 명령을 어레이 시킬 수 없어요. 형상만 어레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어레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미리 저 필렛된 부분의 형상을 만들어줘야 돼. 네,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이빨이 하나 완성되고 이걸 가지고 트림, 자, 여기 필렛 가지고 여기를 톡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요 중심도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이거는 REG 리전으로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쵸?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각으로 돌리고요. 등각으로 돌리고 이제 얘는 이 상태로 그냥 회전시키면 돼. 한 바퀴 뺑 돌릴 거니까 뭐 이 상태로 그냥 두셔도 되고 얘는 V벨트 풀리 할 때랑 똑같이 세워줘야겠죠. 네, 세워줘서 이제 3R 3D 로테이트를 처리를 해주고 선택. 자,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은 회전축의 중심은 여기 중심선 수평하게 있는 중심선의 중간점을 잡고요. 여기서 X축으로
90도를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2D 로테이트 R5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직 중심선의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 90도 이렇게 틀어줘야겠죠. 이제 V벨트 풀리할 때는 그냥 이대로 작업을 했어요. 이대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영상을 쭉 돌출시켜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빼내면 되는 거였죠.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EXT 얘를 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빼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그쵸? 또 슬라이스 미닝 다시 해가지고 반대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버렸네요. 이렇게 잘라주면 내가 원하는 폭만큼 남길 수는 있는데 슬라이스 작업을 2번 더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기어를 할 땐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고 얘를 무브 해가지고 다 선택을 해서 여기 중간점을 잡고 이거를 여기 중간점에다가 딱 이렇게 놔줍니다. 딱 붙여주죠. 붙여주면 얘를 돌출할 때 어떻게 주면 돼요? EXT. 얘를 어디까지? 이쪽까지만 이렇게 돌출해라.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를 안 자르고 딱 내가 필요한 길이만큼만 돌출시켜 줄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붙여주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이제 리볼브 REV로 얘 선택하고요. 자, 여기 중심선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죠. 한 바퀴 뺑 돌릴 거니까 엔터 쳐가지고 360도 뺑 돌려주면 돼요. VS 컨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기어 치형을 빼고 나머지 형상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기어 치형은 이제 요거 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EXT 자, 얘를 가지고 어디까지? 요 반대쪽까지, 그쵸? 반대쪽까지 탁 해주면 딱 그 길이 맞아가지고, 그쵸? 길이 맞아가지고 딱 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합쳐주는 건데 이 상태로 바로 합쳐주는 게 아니라 일단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못따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양쪽에 못따기가 있어야 돼요. 저 못따기는 뭘로 한다? 모듈 나누기 2. 예. 그래서 이제 못따기 저거 C1로 했었죠. 저희가 C1로 했으니까 예, 못따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CHA, 그쵸? CHA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어느 모서리? 이제 요 모서리 땅 해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그럼 저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제 3D에서 챔퍼했을 때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면 뭐냐? 내가 만약에 이 면을 기준으로 하면 못따기를 내가 넣어줄 수 있는 게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이렇게 4개의 모서리에 못따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모서리를 선택을 했는데 면이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못따기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따기가 이 모서리 들어갈 수 있고, 이 모서리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들어갈 수 있고, 이 모서리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나는 반대쪽에 못따기를 넣어야 되는데, 쟤는 요 파란 데에 속하지 않죠. 그럼 그쪽에 못따기를 못 넣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옵션에 보면, 다음을 이용해서 면을 바꿔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요렇게 선택이 돼야, 내가 지금 못따기 넣을게, 여기하고 여기니까, 한 번에 못따기가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확인. 그쵸? 여기 확인. 오케이, 엔터. 친 다음에 못따기 값은 1이니까 1 엔터, 1 엔터.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자,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요 반대쪽 모서리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제 이쪽에 못따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쪽에도 못따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이제 얘를 뭐예요? 한 바퀴 빼. 이빨 개수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죠. 여기 38개였죠. 38개 저희. 했던 게 모듈 값하고 이빨 수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림에서 나 얼마요? 라고 이제 써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죠. 왜냐면 피치1의 지름을 알면 그리고 모듈 값을 알면 피치1의 지름을 모듈로 나누면 이 수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 기억 안 나면 이제 DLI 해가지고 여기 피치1 땅 찍어주면 76이 나오고 76 나누기 2를 하면 38. 그렇죠?
38. 이빨의 개수 38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최소한 그래도 모듈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돌리려고 그러면, 이제 2D 어레이로는 이제 안 돌리죠. 못 돌리죠. 네, 못 돌리니까, 2D 어레이로 돌리면 어떻게 UCS를 바꿔야 되고, 3D 어레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3D 어레이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3D 할 때 보여드렸지만, 3D 어레이 할 때 보여드렸지만, 3D, AR, RAY, 3D 어레이. 자, 엔터. 했을 때, 객체 선택. 자, 얘를 돌려줄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리고 엔터를 땅 치고 나면, 이렇게 나왔다. 예, 근데 제가 저걸 고치느냐 안 고쳤죠? 이제 이거 싹 지우고 새로 깔면 됐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이제 2026이 나올 거다. 그때 2026으로 갈아탈 건데 지금 고치기 귀찮다라고 안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는 옵션을 보면 알아요. 여기 이제 옵션에 R 써 있으면 이게 직사각 배열이고 P 써 있으면 얘는 폴라 원형 배열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P를 입력을 하겠죠. P 폴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아예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개수. 어레이해서 배열, 원형할 때 몇 개의 배열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수. 네, 개수 물어보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또 개수가 몇 개예요? 38개예요. 그쵸. 38, 38. 입력을 할게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할 거냐. 360도 한 바퀴 뺑 돌릴 거냐. 네, 그거 물어보고 있냐. 아니면은 뭐 방향이 뭐 CW이냐 아니면 CCW이냐. 그거.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 뭐 요거 물어보는 거죠. 방향 어느 쪽으로 해서 몇 도만큼 돌릴 거냐. 근데 우리 지금 360도 뺑 돌릴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360도 뺑 돌릴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여기서 뭐 예스냐 노냐 물어보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예스 하면 되겠죠. 엔터. 그리고 여기서 축의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죠. 축의 방향을 이렇게 쭉 잡아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잘 됐죠? 등배열로 38개가 쫙 잘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뭐예요? 합쳐주면 돼요. 지금 아직 안 합쳐졌어요. 따로예요. 그렇죠? 따로따로니까 이제 요거를 유니온으로 유니온으로 여기 있는 객체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서서 하나로 합쳐주면 이제 여기 이제 나눠져 있던 선들이 사라졌죠. 싹 사라지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다. 선택되면 하나로 선택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살짝 옮겨줄까요? 무브 뒤로 빼주고 자, 요거 딜리트.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명령 제대로 안 나왔던 거, 그거 3D 어레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마이너스 AR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객체가 지금 없으니까 안 되는데 객체 하나 선택하고 대충 해볼게요. 마이너스 AR 하면 처음에 이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거 물어보고 직사각한 거 뭐냐 어떤 거냐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P 자 배열의 중심점 지정을 하고 항목수 아까 3D로 항목수가 먼저 나왔죠. 중심점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2D하고 약간 그 중심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3D 어레이는 중심을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고 왜냐면 그게 점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선택돼야 되는 중심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고 항목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1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러고 나오는 게 요거죠. CCW. 시계 반대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그리고 몇 도를 돌릴 거 360도 다 돌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배열된 객체를 회전하겠냐? 예, 아니요. 회전하지 않겠냐?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어 이빨이 저 그때 아까 S를 했는데 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고 기어 이빨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각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살짝 틀어지는데 그게 틀어지지 않고 계속 얘가 어떻게 돼요? 배열되면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똑바로. 얘도 요렇게 똑바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겠지. 틈이. 요렇게 생기겠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배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당연히 회전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예스를 한 거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그냥 마이너스 어레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스템이 이상한데 그거 수정 안 하고 해가지고 약간 혼란을 드릴 경향이 있는데 그렇고 만약에 나는 이제 저 3D 어레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2D 어레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했지만 2D 어레이를 주로 씁니다. 제가 합친 거 다 취소할게요. 그리고 어레이 한 것도 취소할 겁니다. 2D 어레이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2D 어레이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360도 돌면서 이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UCS가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어쨌든 우측면이 XY 평면이 돼야 돼요. 우측면이. UCS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UCS, 자, 빈 곳 아무데나 찍고, 화면에서 빈 곳 아무데나, 아이고, 잠깐만요. 빈 곳 아무데나 찍고, X축 뭐 이쪽이어도 되고, X축이 이쪽이어도 아래쪽이어도 되고, 뭐 이쪽이어도 되고, 이쪽이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이 뭐 이쪽이어도 되고, 아래쪽이어도 되고, 상관없고, 이쪽이나 이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위쪽으로 뺄게요. 요렇게 바꿔주고 나서, 여기서 그냥 2D 어레이 쓰면 돼요. 그럼 요때는 마이너스 어레이는 아니고 그냥 어레이 할게요. AR. 자, 객체 선택.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형이냐, 뭐 경로냐, 뭐다 나오죠. 원형이니까 이제 PO 할 거 아니에요. PO. UCS 바꿔주고 나면 PO 해주고, 중심점은 뭐예요? 여기 이제 중심축. 또 끝점 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개수 바꿔야 되니까, 항목, I, 엔터, 지금 6개로 돼 있죠? 6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38개, 38. 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엔터.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2D 어레이 가지고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죠. 단지 UCS 방향만 내가 회전시킬 방향에 맞춰가지고 돌려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엔터 쳐가지고 작업 끝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 단지 지금 요게, 제가 아까 작업을 할 때 뭐예요? 배열된 거. 지금 선택되면 요 배열된 게 다시 나오죠. 그게 우리가 어레이 할 때 뭐예요? AR.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원형. PO. 하면, 기준축, 대충 아무데나 찍을게요. 아무데나 찍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연관이 켜진 상태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하면 하나로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유니온 명령을 쓰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에 선택되는 거 좋아가지고, 딱, 엔터.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안 합쳐져요. 연관이 돼 있으면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연관을 깨주셔야 돼요. 연관을 이렇게 깨주셔야 됩니다. 깨주고, 다시 UNI.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엔터. 해주면, 중간에 경계가 사라지면서 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3D 어레이를 쓰실 거냐 아니면 2D 어레이를 쓰실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D 어레이를 위주로 작업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작업 다 끝났으니까 작업도 안 끝났구나. 키움 안 팠구나. 키움 아직 안 팠죠? 네, 키움은 파이지. 요거 빼먹을 뻔했는데 키움은 사각형 이용한다 그랬죠? 사각형 이용해서 EXT 자 요거 돌출 그래서 이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쭉 충분히 튀어나오게 그다음에 뭐 해주면 돼? SU 서브트랙트로 얘에서 엔터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그 밑에 있는 원까지 다 해서 단면을 안 만들어도 충분히 키움은 잘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키움 빼먹을 뻔했네. 자 UCS 엔터 두 번 치고 원래대로 돌리고 자 여기서 홈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기본 등각 남동 등각이죠. 저 홈 버튼 한번 누르면 원근이 자동으로 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홈 버튼 지금 보면 화면에서 얘가 이제 약간 축소 확대를 해보면 약간 찌그러지는 형태들이 보일 거예요. 약간 그렇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 원근이 들어간 거죠. 원근 빼고 싶을 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평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근 빠집니다. 자 무브 자 얘 선택하고 이렇게 좀 뒤로 빼주고 2D 도면은 다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5번 도면층으로 보내고요. 작업 이거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으니까 지금 4개 부품 다 했어요. 이거 키고 이거 키고 자 이거 키고 다 킬게요. 일단 켜놓고 좀 얘 좀 가까이 붙여놔 상관없겠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만든 부품들은 다 했어요. 좀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붙여놓고 모델링을 좀 2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잘 줌 윈도우로 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출력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도면 양식이 레이아웃 1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쭉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CAT 2급에서 작업했던 배치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먼저 요걸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할 거냐? 다음 영상은 모델링 하나 더 할 겁니다. 우리 도면도 하나 더 만들었었죠. 뭐? 커버. 커버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커버도 모델링을 하고, 그 커버 모델링 끝나고 나서 이제 배치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